얽히게 된 사랑. 바이올라는 올리비아의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녀 자신이 공작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일을 맡은 이상 그녀는 충실히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올리비아의 집 앞에 도착한 바이올라는 오시노 공작의 명으로 올리비아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녀는 올리비아에게 바이올라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젊은이한테 말했지요. 아가씨는 기분이 언짢으시다고요. 그랬더니 다 알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아가씨를 만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대요. 주무신다고 해도 꼭 할 얘기가 있다면서 버티고 있답니다. 올리비아는 그 끈질긴 심부름꾼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방으로 안내하라고 일렀습니다. 올리비아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기다렸습니다. 바이올라는 남자다운 태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심부름꾼답게 세련된 말로 올리비아에게 이 집의 주인 아가씨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당신은 어디서 오셨나요? 그러자 바이올라는 공작의 말을 전하는 일보다도 경쟁자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올리비아는 이 당돌한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첫눈에 바이올라가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올리비아는 베일을 벗고 난 후 커튼을 젖혔습니다. 아름다운 올리비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 그 아름다운 얼굴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무덤 속에 묻혀버리신다면 아마 당신처럼 매정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머나, 나는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자존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우시군요. 저희 주인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만한 사랑은 설령 당신이 미의 여왕 자리에 계시더라도 보답받긴 힘드실 겁니다. 공장님께서는 아가씨를 사모하여 날마다 눈물과 한숨을 지으며 그리워하고 계시니까요.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훌륭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의 주인은 이러한 내 마음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귀찮게 하시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다만 당신이 와서 나와 이야기하는 것만은 허락하겠어요. 그분께서 그걸 어떻게 여기실진 모르겠지만. 바이올라는 그녀에게 아름답고 매정한 분이라 부르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올리비아는 오시노 공작의 시종이 공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사실을 깨닫고는 갑자기 사랑에 빠진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세자리오가 공작의 시종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그에 대한 사랑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올리비아는 세자리오의 사랑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하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려서 그를 뒤쫓아가게 했습니다. 하인에게는 세자리오가 공작이 선물로 자기에게 가져온 반지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반지를 받아든 바이올라는 올리비아가 자기한테 반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아, 가엾은 아가씨는 꿈속의 사랑을 찾고 있어. 이렇게 변장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성으로 돌아온 바이올라는 공작에게 일이 잘 안 되었다고 말하고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던 올리비아의 당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작은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세자리오가 올리비아를 설득하여 자기의 사랑을 이루어 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튿날에도 올리비아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세자리오, 너는 아직 젊지만 사랑을 해본 적이 있겠지? 바이올라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여자지? 나이는? 공장님과 나이도 비슷하고 겉모습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공작은 이 잘생긴 청년이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남자 같은 검은 피부의 여자를 사랑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라가 공작 자신에게 넌지시 사랑을 고백했다는 사실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바이올라가 두 번째로 올리비아를 찾아갔을 때는 좀 더 쉽게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바이올라가 도착하자마자 이내 대문이 활짝 열리고 그는 올리비아의 방으로 정중히 안내되었습니다. 바이올라가 다시 한번 주인을 위해 부탁드리러 왔다고 말하자 올리비아는 짜증을 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분의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랑 얘기를 하시겠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 얘기를 듣고 싶군요. 올리비아는 노골적으로 자기 마음을 상대방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더욱더 분명하고 솔직하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바이올라의 당황하는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이 아무리 나에게 경멸하는 표정을 지어도 난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여요, 세자리오. 처녀의 순결과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진실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이 아무리 매정하게 굴어도 내겐 이 뜨거운 사랑을 감출 힘이 없답니다. 올리비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바이올라는 다시는 공작의 심부름을 오지 않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라가 거리로 나서자마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리비아에게 구애를 했다가 거절당한 한 사나이가 바이올라에게 결투를 신청해 온 것입니다. 이유는 바이올라와 올리비아가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이올라는 매우 난처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남자처럼 행세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차고 있는 칼을 보는 것도 무서울 정도로 마음이 약한 아가씨였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라는 이 무서운 사나이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한순간 자기가 여자라는 사실을 자백해버릴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나가던 한 낯선 사람 덕분에 그녀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여자라는 사실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들에게 다가와서 마치 바이올라를 훨씬 전부터 알고 있는 친구처럼 상대편 사나이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젊은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내가 대신 사과하겠소. 그렇지만 당신이 나쁜 짓을 했다면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도전하겠소. 바이올라가 그 낯선 사나이에게 감사의 뜻을 표할 사이도 없이 두 사나이는 결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용감한 행동도 금세 소용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경관들이 와서 이 낯선 사나이를 체포했던 것입니다. 경관은 이 사나이가 몇 년 전에 아주 큰 죄를 저질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그 친절한 사나이는 바이올라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잡히게 된 것은 전부 자네를 찾으러 나섰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는 바이올라에게 자신의 지갑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그를 알지도 못하며 지갑을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고마움의 표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낯선 사나이는 바이올라를 마구 비난하면서
은혜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나는 자네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줬어. 그리고 자네 때문에 일리리아에 와서 이런 꼴이 된 거야. 그러나 경관들은 그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따위 일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하고는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바스찬,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가만두지 않을 테다. 바이올라는 세바스찬이란 이름을 듣고 문득 저 사나이가 혹시 자기를 오빠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빠가 가까이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낯선 사나이는 안토니오라는 선장인데 그는 세바스찬이 폭풍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그의 배로 구조해 주었던 것입니다. 안토니오는 세바스찬에게 호감을 느껴 어디건 그가 가는 곳으로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바스찬이 오시노 공작을 찾아가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안토니오는 만일 그곳에서 발견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헤어지는 것이 싫어 함께 일리리아로 온 것입니다. 안토니오는 전에 바다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오시노 공작의 조카에게 부상을 입힌 일이 있었는데 지금 체포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안토니오가 세바스찬과 함께 상륙한 것은 안토니오가 바이올라를 만나기 조금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바스찬에게 지갑을 주며 자기는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세바스찬이 돌아오지 않자 안토니오는 걱정이 되어 하는 수 없이 그를 찾으러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위기에 처한 바이올라를 만났고 세바스찬과 똑같은 옷을 입은 바이올라를 보고 당연히 세바스찬인 줄 알고 그를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토니오가 경관들에게 끌려가고 난 뒤 바이올라는 다시 결투 신청을 받을까봐 겁이 나서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라가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세바스찬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이올라에게 결투를 신청했던 사나이는 그가 바이올라인 줄 알고 또 만났군. 그럼 어디 맛 좀 봐라. 하면서 세바스찬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세바스찬은 단숨에 칼을 뽑아들고 맞섰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이 싸움을 말리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올리비아였습니다. 그녀 역시 세바스찬을 세자리오로 잘못 알고 집에서 달려나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얼른 세바스찬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바스찬은 갑작스레 자신을 공격한 낯선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도 놀랐지만 올리비아의 친절에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올리비아는 세자리오가 기분 좋게 자기 집으로 따라 들어와 자기의 호의를 잘 받아주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세바스찬은 올리비아로부터 아낌없는 애정을 받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세자리오의 마음이 자기한테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한 올리비아는 혹시 나중에라도 그 마음이 변할까봐 빨리 목사님을 불러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세바스찬은 그녀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훌륭한 저택의 여주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기꺼이 그녀의 청혼을 승낙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세바스찬은 누구보다도 먼저 안토니오에게 이 뜻밖의 행운을 알려주려고 집을 나섰습니다.